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머스의 김슬기입니다. 오늘 프로그래머스의 첫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약 16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키노트를 포함해서 세션 총 6개, 그리고 패널톡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첫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래머스라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랩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하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프로그래머스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이 그랩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후드티에. 네, 그래서 오늘 첫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들 어디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참여하시는 시간 동안 따뜻하고 또 얻어가는 게 많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오프닝을 하기 전에 간단히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컨퍼런스의 대주제는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을 통한 성장 가속화로 우리가 혼자서 성장하는 것보다 타인과 섞여서 또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가치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또 건강하게 성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개발자분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의 얘기로 들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 세션은 각각 다른 룸으로 접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룸으로 이동을 하시는 방식으로 시간표를 보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벤트가 있어요. 세션이 끝날 때마다 키노트를 제외하고 Q&A 섹션을 통해서 세션에 그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유익한 질문을 해주신 분 2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시 한 10분 정도 스피드 퀴즈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간중간 하는 얘기를 열심히 들으시면 정말 5초 안에 맞출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퀴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꼭 1등 하셔서 레오폴드 키보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2등 하셔서 배달의 민족 상품권, 3등 하셔서 또 5만 원권 상품권 받아가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프닝은 저희가 그랩의 대표님 임성수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혹시 오늘 인사 잠깐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 키노트 전에 오프닝 인사로서 그랩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프로그램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임성수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개발자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쌀쌀해지는 날씨인데 방구석에서 따뜻하게 참석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프로그래머스는 개발자를 위한 역량 평가 서비스, 교육, 채용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더해서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개발자분들이 모여갖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을 더 크게 확장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스 스쿨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개발자분들 누구나 강의를 여실 수가 있고 또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저희가 출시한 커뮤니티 서비스에서는 서로 모여서 서로 교류하고 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여서 서로 성장하고 돕고 협력하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공간으로서 프로그래머스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취지에 딱 맞는 그런 훌륭한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해서 또 서로 협력하고 성장해서 훌륭한 개발자로 또 성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모셨고요. 또 그러한 개발자분들의 성장을 돕고 계시는 분들도 모셨습니다. 이러한 분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 개발자의 성장에 대한 그러한 얘기들 나누는 그런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퍼런스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저희 회사에 이 컨퍼런스 TF가 구성돼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셔갖고 이렇게 훌륭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수상소감은 아니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컨퍼런스 TF에서 실무를 총감독해 주시고 지금 옆에 사회자로 앉아 계시는 김슬기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또 저희 다른 분들도 모두 수고해 주셨는데
마케팅 팀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지혜 팀장님 들어와 계십니다. 아마 모습은 안 보이실 텐데요. 네, 감사드리고요. 또 홍보를 맡아주시는 김태육 팀장님도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동안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혹시 생길지 몰라서 저희 CS 팀에 엠마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컨퍼런스 TFL 리드를 맡고 계시는 이시윤 님도 지금 수고 많이 해주시고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퍼런스 시간 동안에 좋은 시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래머스의 첫 온라인 개발자 컨퍼런스의 개막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다시 마이크를 사회자이신 김슬기님께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 끝났고요. 그 다음 키노트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약간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행사에 대한 특이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세션마다 룸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를 보시고 그 다음 방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은 저희가 오늘 이 행사의 공식 후원사인 아고라에서 준비하신 세션 그 방에서 그대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좀 여유 있으시고 그 스피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룸에 그대로 남아 계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언급하는 멘트를 잘 들으시면 충분히 그 퀴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나 카메라를 꼭 준비해야 될까? 나 지금 꼭 켜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편하게 참여를 하셔도 괜찮고요. 단 질문이 있으실 때는 저희 Q&A 섹션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쿠폰 두 분께 증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키노트 스피커 한기용님을 좀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기용님 지금 접속해 계시죠? 네, 접속해 있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한기용 CTO님께서는 현재 그랩 미국 지사에 계시고요. 약 27년간 한국과 미국을 넘나들며 굉장히 엔지니어로서 노련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현재는 그랩에서 같이 일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개발자의 커리어 성장에 있어서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소주제로 오늘 컨퍼런스의 대주제와 맞는 커뮤니티 속에서 성장한다는 일에 대해서 개발자의 생태계에 맞게 그리고 또 어떠한 관점에서는 좀 일반적인 커리어 디벨롭먼트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랩 외에도 야후와 유데미 등 굴지의 기업에서 경험하신 것들을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용님 혹시 미국에 계시죠? 네, 네, 지금 맞습니다. 몇 시신가요? 그쪽은 지금 6시 8분이에요. 6시 8분. 저녁 6시 8분.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한기용이고요. 앞서 김슬근 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랩 미국 지사의 CT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개발자 관점에서 커리어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제가 27년간 일을 하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젊었을 때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먼저 제 소개를 좀 더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조금은 더 일반적인 커리어 성장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개발자 관점에서 어떻게 커리어를 바라보는 게 좋을지 제 경험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를 5년 다니고 2000년에 미국으로 넘어올 기회가 생겨서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2000년서부터 2011년까지는 검색 엔진과 관계된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스타트업도 다니고 창업도 한번 했다가 망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후에 들어가서 검색 엔진 개발을 7년 정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니저 트랙으로도 한번 옮겨봤고요. 또 생각보다 매니저 일하는 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또 많은 거를 배웠고, 오늘 할 얘기의 상당 부분은 제가 이제 야후에서 했던 경험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요. 야후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 한 군데 갔다가 2012년에 11개월 동안 나름대로 개인적인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좀 작은 회사, 성장하는 회사에서 임팩트를 내는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폴리보라는 회사, 유데미라는 회사 두 군데서 데이터 팀을 만들었었고요. 폴리보는 야후에 팔렸고 유데미는 작년 10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성장통이 어떤 것인지 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배웠고요. 오늘 또 그런 얘기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데미를 2018년에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다양한 회사들과 컨설팅, 어드바이징, 엔젤 투자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모나이즈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2년 다니고 지난 4월에 그랩의 미국 지사 CTO로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교육이라는 도메인이 나하고 맞는구나. 그리고 창업자들의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랩이라는 회사가 저하고 굉장히 방향성이 맞다는 거를 이 그랩 플랫폼에서 강의를 해보면서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결정을 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뒤에서 좀 그랩 얘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해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무리하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커리어를 바라보는 어떤 큰 관점부터 얘기를 해보고 앞서 목차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일반적인 커리어 성장 방법론과 개발자 성장 방법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커리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커리어 레더, 커리어 사다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는 커리어는 사다리다, 커리어 레더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한 단계씩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못 올라가든지 하면서 직장을 은퇴를 하고 그러는 형태가 됐었을 텐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 여러 커리어를 갖게 되고 또 직장도 한 군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직장들을 다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옛날처럼 항상 내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조바심이 나고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항상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커리어의 방향성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깐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꼭 항상 내 커리어의 방향이 위가 아니라 옆이 될 수도 있고 아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실리콘밸리에서는 커리어는 정글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꼭 위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다르게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역할을 시도해 보는 게 커리어에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커리어를 시작을 해서 재미있게 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안 해봤던 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기술을 익히는 것을 손에 잡고 있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매니지먼트 같은 거는 안 하고 기술 개발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안 해봤던 일 혹은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 혹은 싫어하는 일들을 해보는 것이
커리어를 길게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리드 역할 기회가 생기면 꼭 해보시고요. 또 매니저로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또 매니저 역할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또 그러고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마케팅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해보시고 내가 안 해본 일들, 못할 것 같은 일들, 싫어하는 일들 시도해보는 것이 커리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 시도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할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역할을 내가 했을 때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제 제가 멘토링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요즘 세상의 전문성이 무엇이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의 그 전문성은 뭔가 하나의 기술을 깊게 파고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전문성이란 그런 것보다는 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한 만큼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믿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과 아닌 세상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커리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섹션인데 꼭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커리어 관점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 또 젊었을 때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경우 사람들이 지금 뜨고 있는 기술 혹은 유행하는 기술들을 익히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경우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그런 기술을 익힘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반대되는 전문성을 쌓고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안정된 커리어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기술을 내가 배운다고 해도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배운 기술을 실제 업무를 하는데 사용할 기회가 생기느냐.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보다는 어쩌면은 현재에 충실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잘함으로써 결과를 내고 거기서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 그게 더 건강한 커리어 성장 방법이 아닌가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취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거고 자신감이 키워지면은 지금 뜨는 기술을 내가 몰라도 필요할 때 나는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텐데, 자, 결과를 내는데 집중하는 것. 그게 커리어를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성취하는 경험을 만들어낼 거냐. 아마존이 일하는 방법 중에 working backward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태스크를 맡았을 때 결과가 어떤 모습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을 때 프레스 릴리스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언론의 뉴스가 어떻게 나갈지 상상을 해보고 그 뉴스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 일을 왜 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인지 상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작은 태스크의 경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다르게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할까? 그런 거를 신경 쓰는 것보다 먼저 문제 정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이 업무가 큰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업무가 제대로 달성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인지, 성공과 실패를 정의해주는 지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확인을 함으로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향성,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 정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얘기하면은 이게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 능력은 주니어일 때도 중요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더욱 중요해진다고 믿고요. 이거의 시작은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질문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팀원들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조직의 리더들, 매니저들이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파악하고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맞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내는 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질문을 잘하는 능력,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요. 또 이 관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포인트는 뭐냐면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성공과 실패의 지표, 성공했을 때의 모양을 내가 안다면은 그것을 만족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완벽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에 따라서는 완벽주의가 아닌 완료주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런 관점에서는 뭔가 일을 한 사이클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작게 빠르게 한번 한 사이클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맡은 일의 복잡도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한 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또 한 사이클 돌려보고 돌려봤더니 그 결과가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결과다. 그럼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경우 개발자들은 하는 일이 재미있으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그러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포인트냐면은 제가 이제 이 커리어와 관계된 멘토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경우 선택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해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물어보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되묻죠.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왜 그 방향으로 못 가느냐? 그럼 이제 대부분 대답들이 비슷한데 원하는 방향이 있긴 한데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결정에는 불확실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왜 불확실하다고 믿는지,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그 방향으로 못 가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깨달은 세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쩌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앞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커리어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갔다가 만약에 망하면은 내가 나이가 많아진다. 혹은 나는 이미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20대에 계신 분들은 20대 나름대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30대에 계신 분들은 또 30대 나름으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0대에 계신 분들은 내가 30이 되기 전에는 뭔가 번듯한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바심이 있고 또 항상 나보다 더 잘 커리어를 시작한 학교 동기나 친구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30대에 계신 분들은 40이 되기 전에 내가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조바심을 내고 불안감을 느끼면서 나보다 더 잘 시작한 것 같은 친구들, 동기들과 비교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이제 다 오래 살잖아요. 그리고 또 커리어를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20년, 30년 일할 생각하고 보시면은 이런 남과의 비교 조금 더 덜 할 수 있을 거고요. 나이도 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커리어를 조금 더 길게 보고 조바심 내지 말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할 요소인 거는 맞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지만 이제 다들 오래 살고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면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못하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발견했던 어떤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본인이 규정을 해버리고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반대 컨셉은 뭐냐면 growth mindset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다. 그런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개발자로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서 일을 잘해 왔어요. 그러다가 매니저가 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 내가 매니저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리고 기술 개발을 손에서 뗀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실수를 하겠지만 열심히 붙들고 늘어지면은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러한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게 바로 growth mindset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규정 짓고 그 틀 안에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쌓인 시니어 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이슈고, 저도 이제 이 문제로 좀 제 성장이 멈췄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과거의 상처예요. 커리어가 오래 지속이 되고, 여러 개의 직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다수의 사람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생기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꼭 현명해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리면은 감정적이 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자신감을 잃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현명해지기보다는 또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많이 쌓여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가끔은 어,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인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감정적이 되거나 움츠러들거나 자신감을 잃는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게 만약에 상처 때문이라면은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오래 쌓이면서 현명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봤는데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방향으로 못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면은 한번 자신을 고쳐보려고 해보세요. 더 자신감을 갖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길게 보고 내가 나한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격적인 성숙인데 제가 이제 매니저로서 그 사람들을 많이 뽑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계속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아주 잘 정리한 말이 있는데 hire character, train skill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기술을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품이라는 거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주니어 안 뽑고 인턴십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 굉장히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시니어들만 뽑아서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도 절대로 뽑지 말아야 될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brilliant jerk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팀워크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팀 플레이어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 커리어가 쌓이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 플레이였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서 이제 커리어가 쌓이면서 상처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이 되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움츠러든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당연히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질 거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겠죠. 또 이것과 관계된 거는 특히 매니저로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팀의 리더로서, 조직의 리더로서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누군가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한다면 팀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고 자기가 뭔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보고 뭔가 잘못됐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자세가 팀 안의 신뢰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이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좀 꼭 생각해 보실 거는 커리어가 발전을 하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인격적인 성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커리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복리가 있는 일들, 컴파운딩 이펙트가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관점에서는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생각만 하고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시작을 빨리 못하는 이유들을 얘기를 해보면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 아까 그 매니저가 되는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거에 관심을 안 보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유를 물어보면은 내가 그거 잘할지 모르겠다. 혹은 기술 개발을 손에서 띄면은 내 커리어가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꼭 뭐 매니저가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해보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은 앞단에 작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수나 실패 혹은 내가 이 일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이거 잘하고 있나? 발전하고 있나?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떤 일들이 복리가 있는 일이냐? 이제 첫 번째는 운동이라고 생각돼요. 뭐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제가 경험을 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운동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 일들은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했고 복리가 있음을 확실히 느끼는 일들인데 배움과 학습이죠. 자, 근데 이 배움과 학습이라는 것도 호기심이 기반이 돼야 되지 뭔가 불안감, 조바심이 주 원인으로, 주 이유로 배움과 학습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호기심과 약간의 조바심, 불안감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거고, 이거는 이런 배움과 학습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죠. 어떤 날은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정말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느껴져도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루하루를 비교했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비교했을 때 1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6개월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발전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움과 학습이 공리가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은 네트워킹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바로 뒤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책 읽고 글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처음에는 특히 글 쓰는 거는 처음에는 잘 못할 확률이 높은데 계속 하다 보면은 늘게 돼 있고 또 남하고 남에게 내가 쓴 글을 공유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처음에는 뭐 못하고 뭐 사람들한테 반응이 없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잘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커리어를 길게 보시고 빨리 시작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운동, 학습, 사람 만나는 거, 책 읽고 글 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뭐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네트워킹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만나면은 그 네트워크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첫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아, 이 사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더 얘기해 봐야겠다. 이 사람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이야기해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이 이러한 첫인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분야를 얘기를 하자면은 면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관으로 일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후보자로 온 사람을 첫인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력서 보고 판단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실제로 많은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관점에서는 첫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이 재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그런 얘기 많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라는 거죠. 자, 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좋은 환경인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많은 경우 큰 회사를 다니면은 더 안정적이고 자기의 커리어가 더 전문성을 갖고 발전할 거라고 믿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곳, 성장하는 곳, 그런 곳을 찾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좋은 점을 배우는 게 내 커리어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중요성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이 네트워크에서는 내 평판이 좋게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팀 플레이어, 그리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거, 또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내 네트워크 안에서 내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커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5분 써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혹은 그 사람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5분 기쁘게 쓰는 거죠. 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냥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네트워크에다가 알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좋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커뮤니티의 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네트워크가 커지면은 네트워크를 이제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예로 제가 일했던 심플 스텝스라는 곳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2017년에 설립된 미국 이주한 한인 여성들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고요. 이 단체가 갖고 있는 비전은 We Grow Together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다수의 재취업 성공 케이스들을 만들어냈는데 이 단체에 제가 이제 보드 멤버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점은 서포트 네트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롤 모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가 경력이 단절됐던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보면은 주변에 나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를 했을 때 더 많은 힘과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 되면은 저 사람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힘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뭔가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내더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 네트워크를 좋은 방향으로 쓰는 거라는 거죠. 이 심플 스텝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IT 쪽을 전공하거나 일을 하신 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커뮤니티로 만나가지고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서 실제로 재취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래머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강의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10기술을 가르치면서 거의 400명에 이르는 수강생들이 있었고요. 이분들과 함께 컨퍼런스도 했었고 이 안에서 잡을 찾거나 구직 구인을 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좋은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커뮤니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개발자들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스가 앞서 임성수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쪽 기능을 더 강화해서 개발자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커리어가 발전이 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는 내 강점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게 중요해지는데, 피터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점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주기적인 회고를 통해서 내 강점이 약점이 됐는지 혹은 주변에서 그런 순간을 짚어주는지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완벽주의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고요. 실행을 잘하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강점이 항상 강점이 아니라 어느 스테이지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상황에 맞게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실행을 잘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행이 아니라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한다면은 전략을 더 잘 짜는 쪽으로 노력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까지 변하고 싶지는 않고 실행이 더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기 증후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했던 실수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다 잘나 보인다는 거죠. 이 경우 이제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해지고요. 결과를 내는데 포커스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러한 사기 증후군, 주변의 사람들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내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나하고 비슷한 연차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팀 내에 경력이 훨씬 더 많은 시니어들과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감 갖고 결과를 내는데 포커스 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개발자 커리어 성장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앞에서 했던 얘기랑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개발자로서 첫 번째는 기본기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해요. 코딩 잘하는 거 중요해지고요. 코딩을 잘하려면은 테스트를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요. 그 다음은 이 생산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소스 컨트롤이라든지 에디터라든지 커맨드 라인 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기본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학습 능력이에요. 자, 호기심 기반으로 학습을 하시되 약간의 조바심과 불안감이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나만의 학습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약간이라도 보상을 해주고 배우는 거 좋고요. 또 모든 거를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알아도 된다는 거. 또 정말로 어떤 거를 깊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남한테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프로그래머스가 이제 그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서 여러 컨텐츠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 꼭 한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결과 내는 거 집중하는 건데요.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개발자들 같은 경우
이 기술이 재미있으면은 우선순위 생각 안 하고 더 깊게 들어가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맡은 업무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건지 추정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물어봐? 나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지 연습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더 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 사이클 돌 생각하고 하시고요. 또 완료주의가 완벽주의보다는 좋다는 거. 그리고 혼자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룹으로 잘할 방법 찾아보시고 또 전문 기술 뜨는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잘하는데 필요한 기술 공부하는데 시간 더 많이 쓰시고요. 또 소통 잘하는 거 이미 얘기했죠.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팀과 팀 플레이어로서 소통 잘하는 거 꼭 생각해 보시고 또 발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발표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오디언스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매칭을 시킬까 고민해 보시고 또 나만의 의사결정 원칙을 만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또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소통 잘하기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개발자로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내가 만든 코드가 누가 쓰느냐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개발했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 내가 만든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잘하는 개발자들은 커스터머 서포트 팀 혹은 운영하는 팀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 좋은 개발자는 반복되는 일을 매뉴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하는 데 신경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3번 반복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점진적으로 자동화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관점에서 부지런한 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노가다를 숙다로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보면은 그냥 몸빵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반복되는 일이 생기면은 자동화함으로써 본인의 노력도 줄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일을 맡아야 될 경우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시간, 지연 같은 것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Q&A는 안 하겠지만 혹시 저에게 질문이 있으시면요. 이번에 프로그래머스에서 발표한 커뮤니티 서비스의 라운지를 이용을 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간 시간을 더 썼는데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노트 스피커로 참여해주신 기용님 감사합니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해주신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도움을 또 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프로그래머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수연님 세션 전에요. 여러분도 프로그래머스 스쿨이라는 교육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뭐 별다른 강의 경험이나 교육 경험이 아직 없더라도 내 지식과 경험을 나눠보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이벤트가 저희 컨퍼런스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1인데요. 강의나 모임을 개설하고 그 개설자분들께 약 20만 원 상단의 외식 상품권 또는 도서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스 교육 서비스 스쿨 한번 접속을 해보시고요. 거기서 코스를 만들어 보고 내부에 있는 클래스룸을 한번 만져보시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강의를 만들어서 제공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커뮤니티에 또 일조할 수 있겠구나를 같이 프로그래머스와 실현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노트는 우리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룸을 계속 옮겨가면서 세션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키노트 종료한 다음에는 그 다음 시간표를 보시고 그 다음 룸으로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잠시 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래머스의 라운지 커뮤니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커뮤니티에 그 키노트 관련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한기용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 키노트 스피치는 여기서 종료하고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방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